자, 음식료 업종 얘기입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고 하반기 곡물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곡물가 자체는 지난해 3분기부터 한번 꺾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급등한 상황인데요. 급등분은 다소 조금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가뭄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원당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지금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가뭄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역시 공급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니뇨, 라니냐 같은 기상이변 환경을 보면 라니냐 상황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라니냐가 발생하면 북미, 남미에 가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까운 사례로 2012년도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오면서 옥수수 중심으로 곡물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6월, 7월 들어가면 이제 공급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작황 컨디션. 이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파종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데이터 나오는 방향성을 결정할 건데 단순히 하락을 보기는 좀 어렵다, 하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 이건 조금 막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 원재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은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2분기에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가요? 그 1분기 이제 그 실적 리뷰를 보게 되면 음식료 업체들의 코멘트가 1분기까지는 우리가 재고로 버텼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원가 상승이 좀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 업체들 지금 2분기, 3분기 원가는 좀 더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4분기에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는데 골든 크로스는 이제 곡물가 빠졌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곡물가 인상기에 가격 인상했고 곡물가 빠지면서 내려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방향성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4분기 골든 크로스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2, 3분기에 부진한 실적 이어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된 주류 외식 쪽으로 실적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타이틀이 K푸드 인기인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잘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라면 같은 게 주류적으로 지금 인기 해외에서 많이 관심을 받는데 네. 혹시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까지 함께. 네. 우리가 이제 라면 수출 데이터가 올라올 때 관심 있게 볼 기업은 이제 삼양식품이고요. 농심도 잘하고 있지만 농심은 해외에서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공장 생산을 하는데 반해 삼양식품은 이제 국내 수출 위주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판매 법인을 늘리면서 이제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불닭볶음면 여전히 해외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니치 마켓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 법인 설립 효과가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쪽의 라면 수출과 관련해서는 밀접하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K푸드 관련된 라면 뭐 대표적인 제품이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내식 수요가 늘어날 때 라면 쪽의 위상이 뭐 현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히스패닉 중심의 소비자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토 백인까지 다 이제 커버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점차 소비자 저변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주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뭐 주류 이슈가 조금 잠깐 등장했긴 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주류가 좀 인기인가요? 맞습니다. 소주 수출은 계속 한 10%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리 보게 되면 사실 가장 많이 먹는 리크루가 소주입니다. 아, 네. 예, 단일 주종으로 봤을 때는 또 워낙 이제 국내 분들이 많이 이제 섭취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좋은데 해외 쪽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시장이 좀 열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소주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존 오리지널 소주 말고도 과일 소주, 그러니까 이제 맛이나 플레이버가 다양하고 또 가격도 이제 저렴한 이 제품들 도수는 또 10도대로 좀 적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제품이 코로나 이슈에도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는 일반 소주와 과일 소주의 수출이 담보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준 거는 지난주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주와 또 일부 오비의 맥주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미 이제 협상률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화물연대를 제외한 일반 물류 쪽하고는 협상이 거의 70% 이상 진행이 됐는데 협상이 안 된 쪽에서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소됐을 때 워낙 지금 수요 쪽이 좋기 때문에 주류 쪽은 2,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기호식품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전자담배. 어제 KT&G하고 그 1엔텍, 2엔텍, 2엔텍 뭐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뭐 아직은 이게 뭐 승소 가능성 이런 부분은 좀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승소했을 때는 전자담배 쪽에서의 이제 기계까지 디바이스까지의 헤게모니를 많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KT&G는 소송 이슈를 좀 제거하더라도 스틱 쪽에서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때 스틱 점유율이 국내에서 이제 1등을 차지했거든요. 네. 네, 필립 모리스 점유율을 뛰어넘은 겁니다. 최초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바이스와 결합된 스틱 판매가 좋다 보니 이 전자담배 쪽에서도 점유율 1등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해외 수출 역시도 디바이스와 스틱 담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KT&G가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배당을 통한 방어주 컨셉도 가져가고 있고 전자담배에서는 오히려 좀 공격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2, 3, 4분기 지나갈수록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올해 내로 본다라면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면세 판매도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겹살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이 금겹살이 됐다고 하는데 육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관련 분야는? 네, 좀 전망을 드리면은 우리가 돼지고기 오를 때 뭐가 좋냐? 선진 팜스코 양돈 업체들이 좋고요. 이 네. 업체들이 사료를 판매하지만 양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팔면서 사료 먹인 돼지를 구입해서 또 도축 이후에 이제 고기로 판매하는 건데 밸류 체인을 다 수직 계열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곡물가 오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정가시키면서 사료 가격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돈육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해외 요즘에 이제 운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물류난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돈육 공급 자체가 이전보다 좀 적어졌고 그리고 또 체감하시다시피 전방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맞물리면서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가 좋아지는 환경이니 돈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돈유가 상승의 수혜는 선진 팜스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하고 팜스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음식료 업종 하반기 전망하고요. 최선호주 그래도 선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리오프닝 좋다 이겁니다. 예. 코로나 이슈를 거치면서 내식 HMR 배달 음식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올해 배달 음식은 전년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 해제 전 대비해서 배달 주문량 자체는 뭐 20% 30% 감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100% 내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배달비를 포함한 배달 음식 가격은 낮지가 않습니다. 평균 단가가 14,000원에서 12,000원 사이 형성돼 있고 외식은 뭐 싸게는 8,000원, 뭐 비싸게는 10,000원대 있지만 다시 우리가 외식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식 수요는 좋아질 거다. 제가 이제 5월 말쯤에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점주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계시냐? 적게는 30%,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50% 이상 주요 상권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류 업체인 하이트진로 식자재 유통 업체인 CJ 프레시웨이의 매출을 자극할 걸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성장, 3분기, 4분기 연말 성수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하이트진로와 CJ 프레시웨이를 하반기 탑픽스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뭐 K푸드, 한류, 뭐 이렇게 또 다 해서 하반기 전망까지 뭐 아우러봤는데 탑픽 기업까지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